저희 아들은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 5년이란 시간 동안 이혼 소리를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며느리 입에서 이혼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하고 심장이 막 뛰더군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이혼 소리가 얼마나 걱정스럽겠나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렇지 아이까지 낳아 기른 상황인데 어떻게든 같이 잘 살았으면 했었죠. 지난주에도 밤 11시가 넘는 시각에 방에 있던 남편 전화기가 울리더군요. 그때도 설마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며느리였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은 전화벨 소리에 눈을 번쩍 뜨더니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예전에는 안방문에 귀대고 듣기도 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언제부턴가는 일부러 저도 듣지 않으려 했어요. 어찌 보면 저도 피하고 살았던 거죠. 저희 아들은 올해 37살, 며느리는 34살입니다. 저희 아들은 건설회사에 다녀요. 주로 설계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어 나름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는다고 하더군요. 건물 설계는 그렇게나 잘한다고 하던데 인생 설계는 그와는 많이 다른가 보더군요. 아들이 처음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저희 부부는 결혼 소식뿐 아니라 손주 소식까지 동시에 들었거든요. 혼전 임신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며느리도 아들하고 같은 회사였고 며느리도 설계 쪽을 담당했다네요. 야근이 많고 일에 치여 살다가 서로 불꽃이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도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주 소식이야 무조건 환영이지만 일반적인 결혼 순서와는 맞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 얼굴을 보니 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보다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이 더 기뻤는지 갑자기 저희 아들 손을 붙잡고는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다면서 축하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외동아들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출산 중에 몸이 많이 상해서 그 뒤로 임신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노력만으로 될 수 없는 일도 많더군요. 손이 귀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늘 북적북적한 가정을 원했거든요. 그러니 아들이 혼전 임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걱정보다는 축하를 먼저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얼마 뒤 며느리도 만나게 되었죠. 첫인상은 조금 차가워 보였습니다. 두꺼운 안경에 머리도 단발머리였고 입고 왔던 옷도 어두운 색이 많았고요. 그때 그 검은색 바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바로 오는 거라고 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다니던 회사도 같은 곳이었고 대학교 때 전공도 비슷하다고 했고요. 입사했던 시기도 같은 시기라고 그래서 서로 인연이 맞긴 하나 보다 싶었죠. 저희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임신 축하한다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군요. 그렇게 며느리가 좋은가 싶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점이 며느리 표정이었어요. 웃긴 웃는데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그런 건가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성격이 그냥 그런 거더라고요. 지난주에 며느리 얼굴도 처음 봤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심해지면 더 심해졌죠. 무난하게 결혼식을 잘 마쳤고 신혼집은 처가 근처에 구하고 싶다고 아들이 먼저 이야기하길래 너희들 편한 곳에 잡으라고 했습니다. 신혼집에 보태라고 돈도 만들어서 줬고요. 며느리는 결혼 후 금방 배가 불러와서 다니던 회사를 휴직했다고 들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소식을 듣기만 했어요. 며느리가 직접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찾아갈 수도 없었고요. 하루아침에 결혼에 임신에 거기다 휴직까지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싶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저희 부부도 그렇게 느끼는데 당연히 본인은 더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오라는 소리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했다고 하기에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축하한다고 해줬어요. 거기서 손주 얼굴도 볼 수 있었고 그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내 자식 낳을 때랑 손주 볼 때랑 참 다르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어찌나 좋아하던지 집에 오는 길에 좋아서 울기까지 했어요. 우리 며느리 장하다는 소리를 차 안에서 수백 번을 들으면서 왔고요. 그땐 저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네요. 그 뒤로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고 또 한동안은 볼 수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저희 남편이 줬다고 했고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며 생기는 모습에 저도 그냥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왔다고 했고 아이도 건강하고 며느리도 건강하다고 하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며느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저에게 온 것이 아니라 저희 남편에게 전화 온 것 같았어요. 남편이 받자마자 새아가 하면서 표정이 엄청 밝아졌거든요. 그리고는 얼마 뒤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깜짝 놀라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잘 지내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며. 남편은 곧바로 아들을 바꿔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이 전화를 바꾼 듯 했고 남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아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요. 전화통화가 끝난 후에 제가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좀 다툰 것 같다면서 저희 아들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지 않아서 며느리가 많이 힘들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 소리를 그리 쉽게 하냐고, 그것도 부부끼리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찌 시아버지한테 이혼 소리를 하냐고 했죠. 그렇게 며느리도 잘못이 있다고 했는데 남편은 계속 며느리 편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니 예민하고 그런 거라면서 마치 아이라도 몇 번 낳아본 사람처럼 제 앞에서 그러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도 당연히 기분이 좋지 못했지만 남편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않기로 했고 며느리의 이혼 이야기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며느리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는데 10번도 넘습니다. 그중 몇 번은 제가 직접 듣기도 했었고요. 같이 못 살겠다는 소리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군요. 돌잔치 준비하다가 뭐가 어긋났는지 못 살겠다며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했고 나중에 회사 퇴사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 아들과 싸우면서도 또 이혼 소리를 꺼냈고 무슨 일만 생기면 저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주변 친한 친구들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혼 이야기를 그리 쉽게 하냐고, 우리 때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바뀌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항상 듣는 소리가 이혼하겠다는 소리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이혼 자체를 쉽게 하는 것 같다면서 이혼한 자식을 둔 지인 이야기를 하는데 양육비로 매달 얼마씩 보내고 산다면서 거기에 비하면 저희 집은 양반이더군요. 이혼 소리만 해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결혼시키고 나서도 끝이 없는 것 같았네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혼전 임신으로 갑작스럽게 결혼하면 다른 평범한 부부들에 비해서 더 자주 싸우기도 한다던데 정말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평범한 부부들처럼 서로 맞춰가면서 잘 지내게 된다고, 결혼 초반만 지혜롭게 잘 넘기라고 하길래 그땐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5년이나 더 흘렀고 시간이 지나니 달라지긴 달라졌거든요. 서로 많이 맞춰주기도 했고요. 근데 아들 부부가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저희가 며느리에게 맞추고 있더군요. 작년부터는 전화로 그러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직접 찾아와 이혼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까지 업고 찾아와서는 시아버지를 붙잡고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저희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희 남편이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 같았고 당장 퇴근해서 본가로 오라고 소리 지르는데 며느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더군요. 저는 계속 며느리 얼굴만 지켜봤어요. 얼마 뒤 서둘러 들어온 아들은 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들에게 밖에서 바람 피고 다녔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한숨만 쉬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일 때문에 바빠서 바람은커녕 시간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냐며 소리쳤고요. 아들은 아예 포기해버렸는지 며느리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혹시 모아둔 증거라도 있냐고 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버럭 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지금 아들 편을 드시는 거냐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바람 피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너도 뭔가 보고 들은 게 있으니 같이 사는 남편에게 바람 피운다 어쩐다고 시부모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 아니니?
설마 아무 증거도 없이 왔어? 라고 물었죠.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다가 다짜고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면서 이제는 믿어주지도 않는다고 하면서요. 바람 이야기를 하며 저러는 며느리를 보니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봐서 알거든요. 사실이든 아니든 제가 나서야 했어요. 그래서 증거 있냐고 물었던 거고요. 근데 역시나 아무 증거가 없어 보였고 자꾸 퇴근 시간만 얘기하길래 그날 저도 짜증이 엄청났습니다. 슬슬 한계에 이르는 것 같았네요. 남편은 우는 며느리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희 아들도 중간에서 난감해하더군요. 일이 많아서 야근 때문에 집에 늦게 가서 그런 것 같다며 앞으로는 좀 일찍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저는 계속 화가 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도 아니고 벌써부터 시댁에 찾아와서 저럴 정도면 나중 일은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역시나 며느리가 또 찾아왔더군요.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밤 11시가 넘어 초인종이 울리자 그냥 바로 느낌이 오더군요. 며느리는 오자마자 시아버지를 찾았고 10분 정도 지나자 아들이 허겁지겁 오더니 아내를 찾으러 안방으로 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며느리와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쳐다봤고 아들은 벌개진 얼굴로 왜 그러냐고 하길래 제가 아들 멱살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왜 바보처럼 끌려다니냐고 했어요. 남들은 이혼도 쉽게 잘한다는데 너는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끌려다니냐고.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을 열어 서류 봉투를 줬어요. 아들은 이게 뭐냐고 하고 열어봤고 옆에 있던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생긴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며느리는 그 봉투를 열자마자 소리까지 지르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지난주에 법원에서 받아온 이혼 서류였어요.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이것부터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으니 서류로 있겠다, 뭐가 문제냐고, 다 정리하라고,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직접 해준다고 했어요. 세상 어떤 부부가 부모 집에 찾아와서 이혼을 하네 못하네 하며 협박을 하고 있냐고.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고 했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대로 아이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키운다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붙잡으면서 말리는데 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다가 남편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며느리에게 그만 좀 끌려다녀. 한 번만 더 그런 모습 내가 보는 날에는 며느리가 이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혼해버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난 이미 도장까지 찍어놨으니 언제든 말만 하라고 소리쳤어요. 얼마나 시댁이 만만하게 보였으면 밤이고 낮이고 지들 멋대로 찾아와서 이혼을 한다 못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동네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 내가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젠 두 남자가 제 팔을 붙잡고 저보고 참으라고 말리대요. 나중에는 며느리까지 저에게 와서는 잘못했다고 참아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시아버지랑 이혼하고 나가서도 손주 키워주는 일은 해줄 테니 걱정 마. 언제든 이혼하고 싶으면 서류부터 다 작성해서 들고 오거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처에 얼씬도 말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잠잠합니다. 저희 남편 전화기도 잠잠해진 지 그렇게 3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이혼 서류 들고 난리를 치고 나서 아무 걱정도 없고 마음도 다 비웠습니다. 남편도 더는 며느리 걱정에 붙잡혀 살지 않고요. 저번에 한 번은 저 몰래 혼자 이혼 서류를 내다 버리려고 하길래 우리 집에서 가정법원까지 20분이면 간다고 버리든 말든 아무 소용없다고 했어요. 나중에라도 이혼 소리를 또 꺼내면 그땐 변호사 명함이라도 하나 전해주려고요. 살다 이혼한다면서 협박하는 며느리는 주변에서 듣도 보도 못해서 지금껏 바보처럼 전전긍긍하며 지냈는데 하겠다고 하면 그냥 멍석 깔아주려고요. 혹시라도 저희 집 같은 곳이 또 있을까 싶어 어디다가 이야기도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몇 자 남겨봅니다.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